안녕하세요. 시와학원에서 군사 통번역 강의하고 있는 강천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미군 전차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련된 질문 정리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질문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예, 러시아 미군 관련인데요. 그 탱크 소식, 전차 관련 소식인데 저희 이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그 관련된 음원 있으면 음원 등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이제 지문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보실까요? 음, 러시아는 국제소양조약기구가 운영하는 미군 전차, 미국산 그 전차의 치명적인 그 사활이 걸린 어, 취약성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탱크가 이제 전차로 많이 쓰는데 원래는 이제 이 탱크라 그러면 뭐 물 같은 거 담아놓는 수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래 배틀 탱크가 정식이라는 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아시죠? 그다음에 이 크리티컬은 뭐 이게 원래 그 사람의 예를 들어 목숨에 관련될 때는 위독한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는 He is now in critical conditions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는 그래서 위독한 위태로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를 띠죠. 그래서 전장이라는 건 또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이 전차를 운영하고 뭐 그런 곳에서는 그래서 그럴 때 이 크리티컬 같은 거는 사활이 걸린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병증에 관련해서 일단 논했으니까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전장 같은 데서 이제 부상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죠. 그래서 런 표현들도 꽤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위중증, 그 위독한 상황을 나타낼 때 위중증이 있고요. 이 아무 증상이 없는 무증상 쪽이 있고, 그 경미한 상태를 나타낼 때 mild 내지 minor, 그 다음에 중등증이라고 해서 잘 국어적으로도 잘 묘사 잘 안 쓰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요. 정식으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중등증.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증, 그래서 중상을 입는다거나 할 때 쓰는 severe 내지는 serious 되시고요. 아까 battle tank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 보시죠. 미국의 M1A1 아브람스 전차에 이제 아까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을 당시 이 전쟁에 있어 전환점으로 상수를 들어 환영을 받았습니다. 자, 전쟁이 있어서 이제 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식이라면 이제 그 전황을 역전시키는까지 상황에서 따라서 표현하실 수가 있는 turn the tide of war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대당 1,000만 달러 가량을 호가하는 이 국제선양조약기구의 그 견고한 전투 차량은 당초 기갑 철권을 제공할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렇게 해서 러시아군 그 전선을 관통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유니트는 부대라는 표현이 당연히 아니죠. 여기서는 식별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유닛 프라이스 그러면 이제 단가라고 우리가 뭐 표현하기도 하는 그럴 때 쓰는 단위 가격할 때 쓰는 이 대당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부대가 될 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 피스트는 지금 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월도트 이야기에서 기갑 주먹이라고 거의 다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번역 보면. 근데 뭐 이 기갑이라고 하는 병과가 그 전투 차량 운영하는 그쪽이 무슨 주먹을 휘두르지는 없겠죠. 사람 주먹 같은 거를. 그렇지만 그래도 아예 확실하게 바꿔줘서 지금 이 밑에 관련해서 어,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죠. 저게 뭐 직접 그 매칭돼서 해석이 나오는 거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국어 자체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죠. 방어선을 돌파하는 이 페니트레이팅 하는
그런 철권, 그 아이언 피스트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묘사가 좀 국어적으로 쓰이는 걸 보면 여기서 기갑 철권 이렇게 충분히 표현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라인이라는 게 좀 볼만하죠? 직역하면 러시아 선인데, 군대에서 이제 전장에서 이 라인은 통상 그 전선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나타내고요. 이제 전선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프론트 라인이 되겠고요. 포프런트는 이 전방 앞에 맨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전방이 프론트고 이 앞에 포가 달리면은 최전방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최전선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 직역대로 하면 사실 for front line 뭐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표현보다는 주로 미군이 쓸 때 보면 foremost front 이런 그 형태를 많이 씁니다. foremost front. 자, 그리고 frontier하고 이 front line 같은 거하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frontier도 많이 쓰이는데 이게 국경 지역의 최유럽 지역, 즉 반방을 나타내는 그런데 묘사로서는 예를 들어 the freedom's frontier 이런 식으로 자유의 최일선 이런 식으로 묘사로 쓰이는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frontier. 자, 그렇지만 이 전술은 이 교전에 있어 아주 신속하게 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어, 이 사용하고 있는 감시 및 암살용 소형 무인기가 엄청난 그 사상자를 우크라이나군의 전차단에 안겨줬습니다. 발생시켰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살펴보죠. 워페어라고 하는 게 교전이죠. 이 전쟁, 뭐, 이렇게 우어가 달려서 그렇게 해석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교전이라고 해서 쌍방이 맞붙어서 전투를 벌이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engagement가 있겠고요. engagement. 내지는 belligerency, 이런 말들. 그래서 이걸 이제 응용해서 보죠. 화학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전투를 수행할 때 이게 여기다 붙여 쓰거든요. 그래서 이 화학 물질 가지고 전투를 수행한다고 해서 chemical warfare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국지전 똑같은 형태지만 이 제한된 그 범위에서 벌어지는 isolated 내지는 local 이렇게 할 때는 이 warfare가 쓰시면 안 됩니다. local 이거는 전투를 수행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combat 이렇게 가셔야 되는. 그래서 여기서 warfare를 잘 구분해서 쓰셔야 되고요. 이 헌터 킬러는 이제 이 몰래 살금살금 사냥하듯이 가가지고 죽인다라는. 근데 이제 암살자라고 이제 묘사를 해주시면 잡아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인기라고 하지 마시고 드론은 UAV하고 구분돼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이죠. 그 UAV, 드론 앤 UAV 이렇게 구분돼서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UAV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인항공기고, 이거는 그 기술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주로 대세가 이 소형 헬기류 무인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소형 무인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함대가 아니죠. 전차니까. 그래서 해군 쪽의 함대인데 그 외에는 공군으로 가든 뭐든 끝에 단이라고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aircraft fleet 그러면 항공단, 항공기단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전차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만약 이 러시아가 이러한 사활이 걸린 취약성을 아군의 장갑에서 발견을 했다면, 그러면 아군 측 국경지대는 어, 너무나 위협이 취약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 alert하고 alarm하고도 또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alarm이 이게 예를 들어 어, 경보 같은 것들 발령을 했다든가 그럴 때 요거를 가끔 alert하고 warning을 쓰셔야 되는데 요거를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안 해주실 때 그래서 요 정식으로 이제 발령하는 그런 쪽 계통이 요 alert가 되고요. 이거는 단순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alarm. 자, 요거 armor는 기갑 아니면 장갑인데 여기서는 이 전차 자체가 약한 거, 그러니까 전투 차량이
보호하고 전투 차량의 밖을 이 외장을 감고 있고 그 둘러싸서 병력을 보호하는 그거 자체가 지금 약하다고 그 이 관통될 수 있다라고 뭐 이런 얘기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갑 아니면 장갑인데 여기서는 장갑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뭐 여기 앞에 뒤를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실 장갑 기갑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그 기갑이라고 잡아주게 되면은 기갑이 물론 그 전투 차량을 운영하긴 하지만 그 기갑이라는 그 병과 그 조직 내에는 이 적의 포탄이라든가 저런 화력에 노출되는 그 직접적으로 관통당하는 요소 외적으로 그 다른 행정적인 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주면 이 맥락 속에서 여기서는 물리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장갑이라고 봐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워싱턴, 즉, 미국 정부는 31대의 그 아브람스 전차를 지난 1월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요. 이는 9월에 그 도착을 한 초도군입니다. 자, 배치는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를 하는 다량의 그 물건 따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공장 같은 데서 한꺼번에 이제 이 한 회분으로 이렇게 뭔가 처리를 하고 할 때 배치 프로세싱 이렇게 쓰곤 하잖아요. 이게 쓰임새가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보시죠. 저 trainees of the first batch 지금 여기랑 first batch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first batch라는 거는 이 훈련병들을 그 한 묶음으로 나타낸 거죠. 최초로 훈련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게 일기라고 그러죠. 그 훈련병들을 일기. 그래서 훈련병들은 이 기수별로 가지만 학교를 같이 다니는 그런 컨셉은 아니죠. 그 졸업을 같이 해서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그럴 때는 클래스를 쓰잖아요. 그 first class 이렇게 가지만 그 외에는 요 표현으로 이제 주로 갑니다. 그래서 batch 기수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음, 이 차량은 이 전차는 마침내 올 2월 그 전투에서 첫 선을 그 보이는 것처럼 첫 선을 그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이제 이 최초로 그 촬영된 그 동영상 장면이 2월 25일 그 공개되었는데요. 26일에 러시아군은 최초로 아브람스 전차를 어, 잡는 그 성과를 냈습니다. 자, 이 킬이 죽이다라는 말인데, 그 전차라면은 이제 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는 뭐, 사실 그렇게 되려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파괴가 되겠죠. 그 동체 같은 거를 부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가 되는. 그래서 destroy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문에.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킬이라는 말이 국어에도 예를 들어 잠수함 잡는 뭐 이 미사일이라든가 그런 식의 이 국어 자체가 이 잡는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그래서 이 그거에 해당할 때 잘 보시면 이 킬이라는 말이 동사 명사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다음 이어보실까요? 자, 이 취역한 뒤 두 달 후에 야브람스 전차는 이제 전선에서 그 철수하고 있는데요. 엔터 서비스라는 말이 이제 서비스는 그 운용이라는 의미를 쓴 거예요. 그 전차가 굴려서 쓰일 수 있다라는 의미의 운용. 그래서 운용되기 시작한 뭐 이렇게 이 시작 직역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 말이 취역이라고 그러죠. 취역이라고. 그래서 commission이라고 여기서 그 줄여 쓸 수가 있는 말인데요. After being commissione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취역, 전차 취역.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운영에서 이 장비 같은 것들 put in service, 운영하다 그러면 이 put in service하고 또 employee 이런 표현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라고 그러면은 참 군사 쪽에 나오면 여러 가지 의미가 돼요. 어떨 땐 그냥 단순한 근무가 되기도 하고요. 사람으로 치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troops from each service 이렇게 되면
각군 아니면 전군, 그 다음에 브랜치는 각군 아니면 병과, 소속, 병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마 이 정도는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리트리트는 철수죠, 철수. 이 작전적으로 뭔가 이 작전 임무 같은 걸 수행하다가 어쨌든 물러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 적군에게 패배를 당해서 꼭 물러나가는 건 아니죠. 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일부러 물러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철수를 할 때. 그거와 다르게 이제 리트리트라는 건 패배해서 어, 체면국인 거죠. 그러고 이제 물러나가는 퇴각이죠, 이게 퇴각.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1대 이 전차 중 그 5대가 지난해 인도되었는데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destroy라는 말, kill이라는 말과 구분 안 해두면 벌써 여기서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꼭 구분해 두시는 게 좋고요. 이 딜리버는 그 전차라든가 전투기 같은 것들 만들어서 이제 사용할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의미죠. 어, 인도라고 하는데 요게 그 폭탄으로 적을 공격할 때 유명한 거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쪽에다가 어타믹 밤 먼저 원폭 갖다가 투하했죠. 드랍 시켰죠. 그런 맥락에서 이걸 쓰면 투발이라고 하죠. 투발. 그래서 중요한 해석이 또 있습니다. 공격할 때 투발.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추가로 하나 더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이 drawdown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drawdown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해석을 보면 위에 세계일보 쪽에서 병력 철수라고 지금 해석이 됐죠. 이 drawdown이. 그 다음에 이 로컬 뉴스 쪽에 보면은 troop drawdown 그 이쪽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완전한 철수는 아닐지라도 부분적 그 미군 축소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 대목이 이렇게 그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죠. 이거 검색들 같은 거 해보시면 이 일부 철수 내지는 그 부분 철수 이런 식으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drawdown은 줄인다는 얘기예요. 아래로 끌어내린다. 그러니까 수위를 낮춘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drawdown 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그 한국 같은데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그럴 때 drawdown 하면 일단 병력 축소입니다. 철수가 아니라 그 병력 감축 정확히 하자면 줄이는 거죠. 병력 수를 줄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 이 해외 파병 나와 있던 병력이 감축이 되면 뭐 당연히 여기 남아 있겠어요. 기본적으로는 본국으로 돌아가겠죠. 내지는 타국 타지로 옮겨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있던 곳에서는 일부 철수라는 의미까지 파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부분 철수라는 의미까지.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직역은 원래 감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철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직역 매칭을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오역 쪽이라고 보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여기는 좀 섞인 느낌이 많이 들죠. 부분적 축소와 완전한 철수 막 좀 해가지고 좀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가기는 여기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세계일보보다는.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각주 정리 보시죠. 아까 탱크 말씀드렸고요. Found the tide of war 예, 말씀드렸죠. 다음 piercing wound라고 해서 그러니까 penetrating, piercing 이런 것들이 이제 관통이라고 어떤 지역을 그러니까 돌파라고 해서 어느 지역을 뚫고 지나가는 거죠. 병력이. 그러면 그 돌파인데 이게 이제 그 부상에서는 관통상이죠. 관통상. penetrating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감시, 그다음에 정찰이 2개, 그다음에 수색, 탐색, 검색, 그다음에 수색이나 정찰, 대체를 쓰는 묘사 표현입니다. scour for something. 자, 그다음 인양, 준설, 그다음에 순찰, 초계, 정찰인데 이거 합쳐서 할 때는 그냥 초계함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UAV 얘기했고요. alert 얘기했고요. 자, first batch 요럴 때도 있죠. ROTC도 그 일기란 그렇죠. 기수잖아요. 근데 ROTC는 그 같은 학교를 한 곳에서 다니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 학교 예,
다 그 각자 자기 학교 다니면서 군 생활을 이제 장교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훈련도 받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클래스를 안 쓰죠. 그래서 여기도 배치라고 합니다. 제가 참 실수했는데 BACH가 아니고 batch, first batch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서비스 브랜치 말씀드렸고 리트리트 됐고 최전방 프론티어 됐고 A밤 됐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